자, 잠시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제가 진행은 안 할 겁니다. 순서대로 진행은 안 하고, 일단 민사집행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 길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찌개다시로 앞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그 161페이지에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1번 90조 이해관계인 모두 골라라. 21년도 문제죠, 그죠? 자, 가번에 압류채권자, 그죠? 경매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맞습니다. 이 정본은 사본도 관계없다 그랬죠? 집행력 있는 정본은 뭐냐면 이렇게 판결문하고 판결문에 원고, 갑, 피고, 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집행문이 있는 거예요. 집행문. 이게 이제 이거를 두 개가 합쳐져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제집행 개시 결정 개시 요건에서는 이 집행력 정본 사본은 안 되는데 이해관계인 따질 때는 이해관계인 따질 때는 배당 요구할 때, 그죠? 요구할 때 정본 안 하고 사본 첨부해도 무방하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본 법 조문이고 사본은 사본도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자, 뭐가 있었죠?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냥 이제 기출문제는 이렇게만 쭉 나오는데 기출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제 이 의미는 임금채권자가 노동부에 가서 먼저 체불임금 확인서 받거든요. 체불임금 확인서 이걸로 배당 요구한 사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아두고 만약에 임금채권자가 이렇게 업주를 상대로 임금 달라라는 뭐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이렇게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90조 1호에서 정하는 채권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 임금채권자가 이렇게 그냥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이런 말이 없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안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및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죠.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채무자하고 소유자 뭐가 틀리냐, 그죠? 이렇게 갑이 판결문 가지고 을에 대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를 하면 얘가 이 판결의 채무자면서 소유자기도 하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그러면 채무자 적는 이유가 뭐냐면 임의경매라는 것은 근저당으로 하는 경매죠, 그죠? 임의경매에서 KB에 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KB에 을이 KB에 이렇게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 KB에서 을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하나는 물상보증이라고 있어요. 물상보증, 물보. 우리 그 공탁법 할 때도 했죠. 물상보증은 이 근저당 설정 등기에 뭐가 기재되냐면 앵무권, 채권 최고액 1억, 채무자, 그 다음에 권리자의 KB가 나오겠죠. 채무자가 이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A다. 이렇게 다른 경우 있죠. 이 다른 경우.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해요. 이때 이 A가
채무자로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KB의 앵무권. 채권 최고의 1억 5천, 채무자 을. 이게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똑같죠? 이거를 그냥 이거는 물상보증이라 부르지만 이거는 뭐라고 부르지? 이거 당연한 건데, 그죠?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이때, 채무자 소유자 할 때, 이때, 90조에 이 을이 이해관계인이 되고, 지금 밑에 물상보증인 때는 요 A가 채무자로서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죠? 채무자로서 이해관계인. 그리고 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자하고 소유자 같지만 이렇게 틀려질 경우에 위에서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그 다음 등기부에 기입된 등기된 부동산 유예 권리자 많이 했죠, 그죠?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막 등기가 됐어.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된다고. 그럼 요거는 등기부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관계인. 그리고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등기부에,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실무상 얘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서를 넣는다 그랬죠. 그럴 때 경매 신청서에 이렇게 등기부 첨부한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을하고 가압류 이까지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나면 이렇게 촉탁 등기를 딱 하거든요. 촉탁 등기를 딱 하면은 등기소에서 계장님이 이렇게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딱 한다고. 그런데 요때는 없었는데, 요 기입할 때 이게 한 3일에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이 촉탁까지 가는데. 근데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이해관계인이 돼요.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뒤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거는 증명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판례 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하고 등기하고 어느 걸 봐야 되느냐 기준으로 이 등기를 보는 거다. 이 등기를. 여기까지. 그다음 4번. 부동산 유예 권리자. 이게 틀렸죠,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유예 권리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조 이해관계인 취지는 등기부만 보면 그냥 딱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등기부만 보면 딱 알 수 있다. 그래서 경매를 딱 넣는단 말이죠. 경매가 됐어.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런 애들은 다 등기부에 나오죠. 등기부에 나온다 그죠. 이해관계 된다. 그리고 채권자도 되고 압류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도 다 된다 그죠. 다 된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 경매개시 결정 등기는 됐지만 이 후에 또 어떤 등기가 돼요. 등기된 경우 이건 증명해야 되죠. 배당요구 종기까지 증명해야 돼. 대신에 여기 임차인, 유치권자 이런 거 등기가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4호에 따라서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스스로 A, B 스스로가 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뭐랬죠? 이렇게 경매가 딱 진행되면은 집행관한테 법원이 집행관한테 현황조사 시키거든요. 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현황조사 간다고. 현황조사 가니까 101호에 A가 전입되어 있네요. 이렇게 서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증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안 돼. 안 돼. 그죠? 아시겠죠? 유치권자 마찬가지. 집행관이 현황조사 가니까 팜플렛에
유치권 점유하고 있음 막 걸어놨어. 이게 있더라도 이 유치권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해관계인이라고 증명을 해야지만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자, 이해관계인 되면 뭐 하려고? 자, 이해관계. 통지받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받고, 출석할 수 있고, 매각기일 날, 의견 진술할 수 있고, CR이 안 먹히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증명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빨리빨리 좀 해줘. 언제까지? 자, 매각 기일이 있고, 매각 결정 기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 확정되죠? 확정되면은 바로 대금 납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명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까지, 확정돼 버리고 나서 이 매각 허가 결정 확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까지. 아시겠죠? 근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 즉시 항고를 하면서 내가 증명하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이해관계인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에 증명을 해놓고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항고하고 증명 동시에 하면 이해관계인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뒤에 판례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 지금 그 책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안 다뤘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갑에서 을 소유인데 이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A이고 이게 B다. 그러면 A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전세권을 압류한 거야. 그리고 정이라는 사람도 임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한 거야. 그죠? 이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사람들도 4호에 따라서 4호는 등기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등기부에 안 나와.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배당요구 종기나 아까 매각기일 전까지 이렇게 증명하면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느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판례가 있습니다. 될 수 있다. 되면 뭐 한다고? 통지받고 의견 진술하고 즉시 항고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떨까요? 지금 갑이 강제경매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를 넣어요. 그죠? 근데 을의 채권자 무가 이거를 전부 명령한다고. 우리 공탁 때 배웠죠? 자, 그러면 무, 갑, 소유자 을. 그럼 갑이 소유자 을로부터 배당받을 이 판결 이거를 압류미 전부한단 말이에요. 압류미 전부하면 어떻게 되죠? 이 채권이 여기로 간다 그랬죠? 그럼 얘가 승계인이 되는 거, 승계인. 그래서 승계집행문 받아야 돼, 그죠? 승계집행문 받아가지고 증명을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매 절차에서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나한테 해주시오. 판례는 하급심인데 이해관계인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야지 풀린다고. 자, 그 이유는 병하고 정도 마찬가지 똑같이 뭐 전부 명령했다는 사람으로 칩시다. 자, 병정은 지금 이렇게 등기된 사람들을 채무자로 잡았죠. 등기된 사람을 채무자로 잡았기 때문에 자, 90조의 취지는 뭐다? 등기 부분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얘네들 딱 보면 알 수 있죠.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면은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무는
이 갑도 만약 이렇게 경매기식 일정 등기되죠. 당연히 배당받는 사람이고, 이 등기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압류하면은 나도 이해관계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럴듯하죠, 그죠? 자, 근데 취지는 보세요. 지금 우리 90조에 1, 2, 3, 4, 5가 있는데, 이 4, 5에서, 자, 4, 5에서는 두 가지가 나뉩니다. 등기, 없는 사람 중에 유치권자 아까처럼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증명하면은 이해관계인이 돼. 근데 지금 이런 사람 말고 등기 없는 사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하고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갑의 채권자 문은 하급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갑의 승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90조의 어느 곳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은 그 90조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오래전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요거만 알아두시고, 대신에 이렇게 등기된 사람의 채권자들 있죠? 등기된 사람의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증명하면은 이해관계가 됩니다. 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돼 있잖아. 증명하면 이게 되는. 근데 얘는 갑도 등기돼 있네. 이게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하지만 하급심에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0조 이해관계에는 가압류, 가처분, 얘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요렇게만 넘어가면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의견 대립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이렇게 경매를 넣었어. 근데 병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어. 그리고 갑이 경매를 넣었어. 그럼 1, 2, 3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래. 그럼 보세요. 병이다. 그러면 병도 을에 대해서 지금 병도 을에 대해서 1, 2, 3 이거 절차를 밟고 있죠. 가압류 가처분한 다음에 본안 소송한 다음에 판결 받아가지고 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가처분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 청구가 소송물이다. 그러면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죠. 그 다음에 말소 판결을 받으면은 바로 강제집행 개시 이런 거 없이 요렇게 병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면 병 아니면은 요거 가처분 기에서 요로 지금 경매된 거 요거 말소 그 다음에 가처분 말소 이거 이렇게 말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소될 건데 경매를 막 무의미하게 진행하면 뭐하냐, 그죠? 막 진행하면 나중에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 낙찰 받아가지고 등기까지 했어. 등기까지 하고 나서 이 병이 승소 판결 받더라도 이 가처분 효력은 이 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 효력은 승소 판결이 받으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싹 다 말소야. 그리고 얘께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무익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거고, 뜬금없이 정이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그러니까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두자라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가압류권자와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본다고.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가처분권자가 맨 앞에 있는 경우에 사실상 경매를 중지시킵니다. 사실상 경매를 중지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이렇게 이해관계론으로 안 보는 이유는 이거는 이긴 경우고, 그죠?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 2, 3 하는데, 2에서 패소했어. 병이 패소하면은 나중에, 을이, 이렇게 말소시킬 수 있죠. 말소시킬 수 있고, 그대로 경매는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경매는 쭉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굳이 얘가 아직까지 불확정한 상태에서 뭘 얘를 이해관계인으로 굳이 넣어가지고, 병이 이해관계인 들어가면 뭐죠? 통지받고, 그 다음에 출석해가지고, 의견 진술하고, 정이 낙찰됐다. 그러면 즉시 항고하고, 즉시 항고해가지고, 정이 보증금 낸 거 묶이고, 그리고 나서 병이 패소해버리면 이 경매 절차가 이거 너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처분만으로 아무 효력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판례는 이해관계인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자, 갑에서 을로 와가지고 갑이 경매를 넣었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병이 뜬금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 그러면은 얘는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90조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하고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등한 사람을 이해관계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있다. 왜냐? 낙찰이 이제 정의됐다 이거죠. 그럼 돈 냈다 그죠? 근데 이 감정가하고 시세는 2억짜리야. 근데 얘가 5억에 낙찰 받았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얘는 소유권 상실하거든요. 상실하고 잉여금이 생기면 원래 잉여금이 생기면 소유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얘한테 잉여금 갈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 누가 매각 대금을 결정하고 최저가 매각 계약이 어떻고 막 유찰됐을 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얘가 통지를 받고 출석을 하고 의견 진술을 하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하기 때문에 얘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 증명은 언제까지? 계속 나오죠. 이 증명은 뭐 낙찰할 때까지 그게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즉시 항고니까 즉시 항고가 허락되는 데까지 그죠?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냐, 매각 기일이냐. 기일로 본다 그랬죠. 왜? 허가 결정 받아가지고 즉시 항고하면서 동시에 증명하더라도 판례는 이 동시에 증명하면 안 된다. 미리 증명해놓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 그냥 매각 기일까지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매각길. 그러니까 매각 결정길. 정확하게. 결정길 지나서 확정이 되니까 매각 결정길까지 증명을 하면 된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매각 그 결정길 그 얘기를 했는데 요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 아까처럼 제가 매각 허가 결정기일이라는 판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증명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선행사건 이중경매 사건인데, 선행사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신고를 안 했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인은 선행경매에 이루어진 낙찰 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경매 할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제가 말한 대로 매각 허가 결정
길까지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중경매 그 법리하고 섞여서 이중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 배종이 있으면 이때까지 이중경매 넣어야지 되거든요. 이 사람이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건저당 설정했다 이거죠. 그럼 원래 이거 배당 못 받는 사람이라. 배당 못 받는 사람인데 지금 배당요구 종기까지 증명하고 이거하고 섞인 판례인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출도 이건 안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조.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잠시만요. 2번 이거죠, 그죠?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자, 있은 후에, 자, 그 경매 절차의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자, 그리는 거야, 무조건. 개시 결정이 있었죠? 배당 요구 잡히죠? 이때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중경매를 신청했다 뜻이죠. A라는 사람이 이중경매 신청했어. 요때. 그러면 얘 배당받을 수 있죠? 배당받을 수도 있고, 90조에 이해관계인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맞죠? 배당도 받는다. 자, 90조 이해관계인은, 90조 이해관계인, 기억나시죠? 등기부에 나오면 된다 그랬죠. 일단은. 등기부에 나온 사람. 이때까지 등기부에 나온 사람.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임차인 이런 사람, 유치권자, 이런 사람은 스스로 증명하면 되고, 스스로 증명. 등기해야지 되는 사람, 이 등기도 하고 플러스, 그죠? 스스로 증명해야 되죠.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중경매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되고, 그 다음에 148조, 88조하고 148조 항상 보라 그랬죠? 88조는 누구다? 정가우. 정본을 갖고 있는 사람, 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한 사람, 자꾸 제 얼굴이 방해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민법 상법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당요구 전까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지 1차로 88조 들어오고, 그 다음 2차로 148조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148조는 당연히 배당받는 사람은 누구였죠? 자, 148조는 당연히 배당받는 사람. 첫 번째,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그죠? 배종까지. 압류한 사람. 이중압류도 포함되죠, 그죠? 그럼 얘 포함되네. 배당받죠, 그죠? 그 다음에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한 사람. 88조 이렇게 들어온 사람. 88조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한 사람도 배당을 받는다 그랬죠? 가압류한 사람. 얘는 이해관계는 안 되지만 배당을 받는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전에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 등에 등기돼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사람. 매각으로 소멸되는 사람. 이거는 당연히 배당 요구한 거가 똑같아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고 한 거랑 똑같은 효과다. 그 다음에 가압류한 사람도 배당 요구한 거로 본다 이거죠. 배당 요구한 거로 본다. 대신에 이 사람은 160조에 따르면 공탁하게 되어 있어요. Z가 가압류를 했다. 그럼 Z가 A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그럼 1, 2, 3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압류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본안소송 판결 받아야지만 가압류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안소송 판결 받으면은 법원이 이렇게 공탁을 한다고. 공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공탁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패소했다. 패소하면은 가압류 효력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돈 못 받고 을이 받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배당을 하든지. 이거는 그 뒤에 절차다. 어쨌든 가압류가 되면 이렇게 된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됐죠, 그죠? 등기됐죠? 그럼 얘는 뭐다? 무조건 등기돼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 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면 148조에 당연히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는다. 자, 그럼 볼까요? 임차인은 이해관계에 해당하고, 맞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는다. 이 등기된 자체가 배당 요구한 거가 똑같아요. 배당 요구한 거가 똑같다. 왜? 이 소멸된다는 말은, 이렇게 소멸된다는 말은, 그러면 뭐 뜬금없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대신에 돈으로 준다 이거죠. 돈으로 준다. 돈으로 준다, 이게 뭐다? 배당받는다. 등기돼 있다는 말이 배당 요구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에 정본이 아닌 사본도 된다 그랬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자,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왜? 자, 88조, 그죠? 정가우. 정본으로 지금 등기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본으로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럼 88조 되는 거죠. 일단 88조에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148조 들어온다 그랬죠. 148조 들어오니까 아까처럼 여기 보세요. 148조에 보니까 압류한 사람, 배당 요구한 사람, 그죠? 배당 요구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이게 등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다시 일로 와봅니다. 자, 이 중에 임차인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다시. 너무 굴려요. 자, 갑이 이렇게 경매를 넣었는데 여기 막 있는데, 그죠? 갑 경매됐죠? 근데 임차인이 있어. 밖에 등기부에 말고 임차인. 이 사람은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 90조 취지는 등기부 보면 딱 알 수 있는 사람들이랬죠. 근데 얘 없어, 임차인은. 근데 88조에 보면은 정가우라 그랬죠. 정본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뒤에 가압류한 사람, 우선 변제 갖고 있는 사람.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이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88조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돼.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148조에 들어오거든요. 148조. 근데 88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증명을 해야 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현황조사서에 써 있으면 안 되고 스스로 내가 증명을 해야지만 88조에 들어와서 148조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때 권리 증명을 안 하면은 88조에 그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요 배당 받을 채권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죠. 그래서 실무상 임차인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고 저는 1,000만 원에 20만 원 월세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서 무조건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거 증명을 안 해. 법원에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데가 많아요. 소액이다, 뭐 이런 거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 요 임대차로 살다가 방학 때 집에 간다고, 또는 몇 달간 휴학해 갖고 이제 고향에 간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살던 집이 경매가 됐어. 그죠? 경매가 되면 임차인 조사해가지고 통지 보내주는데 이건 서비스란 말이야, 서비스. 통지가 안 되더라도
이해관계 증명 안 한 이상, 그죠? 증명 안 한 이상 이해관계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통지해 주는 거는 서비스로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통지를 왜 안 했냐 해가지고 뭐 이의신청, 출석, 즉시항고 이거 안 돼. 그냥 돈 못 받아. 저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연기시킨 다음에 빨리 대학생이 요렇게 그 배당 그 요구하면서 자기 권리를 증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요 종기 이거를 연기를 잘 안 시켜준다. 잘 안 해줍니다. 이 대학생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새 들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다 한 다음에 그거 가는 거야. 저기 신혼여행. 그 사이에 경매 들어왔어. 경매 들어와가지고 통지 서비스라서 갔다 오니까 통지 못 받았어. 못 받고 거기에 지금 인테리어하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모르지. 이게 경매가 되고 있는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낙찰돼가지고 누구가 나 비껴달라 그러면 나는 몰랐다.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 문제. 정답이 이제 나오죠. 그죠? 5번.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기입된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맞아요. 왜? 등기부에 딱 나오잖아. 딱 90조는 딱 보면 아는 거야.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배당 못 받습니다. 예, 담보가등기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자,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있어. 경매됐어. 등기부에 딱 있네. 여기 90조 이관계이야. 근데 얘가 배당 받으려면, 자, 가등기는 등기부에 돈이 안 나와요. 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 금액이 안 나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전국권 가등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가등기는 최고한단 말이야. 최고한 다음에 전세권처럼 최고한 다음에 이거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배당 못 받아. 그죠? 배당 못 받아. 이해관계에는 해당하죠. 대신에 88조, 148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88조는 정가우죠. 정가우. 정본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가압류한 사람, 민법 등등 우선 변제 있는 사람. 자, 가등기도 만약에 담보가등기면 건저당하고 똑같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도 배당 요구해야 돼. 그죠? 배당 요구해야 돼. 근데 근데 건저당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등기부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건저당권자는 안 하더라도 당연히 148조에 따라 배당 받거든요. 근데 가등기는 좀 특이해. 가등기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가등기는 배당 못 받는다. 권자는 배당 못 받는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낙찰자가 인수하든지 최선순위 인수하겠죠. 인수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가등기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말소되죠. 말소되지만 배당 못 받아. 아시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문들은 해설 지문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아까 가등기만 한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자,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90조 본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 결정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 제가 설명드렸죠. 등기 시점 기준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 딱 보면 안다. 딱 보면.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가등기권자, 가담법 16조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에는 해당한다.
근데 압류 등기 전에, 이 압류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말합니다.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되면 1항에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 한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은 배당 못 받는다. 자,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이게 법원이 정한 기간은 배당요구 종기죠. 채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적극이란 말은 상실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는 볼 수 없는 것, 2번이죠. 이거.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임차권자. 얘는, 이해관계는 안 된다 그랬죠? 이해관계는 안 된다. 왜? 이거는 그 체불임금 확인서 가지고 배당 요구한 거예요. 뭘로 해다 판결문 가지고 했다면은, 이해관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 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이해관계는 되는 거고. 자, 경매개시 결정 당시 이미 등기됐다. 이런 거 등기부 보면 딱 알 수 있잖아. 이해관계입니다. 자, 경매개시 결정 후에 등기가 됐네. 등기가 마치고 증명했네. 이해관계는 되는 거죠. 짝짝 되는 거죠. 그죠? 짝짝 된다. 그 다음 문제. 자, 옳은 것은, 자, 이해관계는 매각 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통지받을 권리, 그죠? 통지받을 권리. 그 다음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 다음, 맞죠? 그 다음,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 생기죠. 확정 일자를 받거나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해관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등기부에 안 나오죠, 일단. 등기부 안 나와. 그런데 대항할 수 있어.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스스로. 그래야지 이해관계 되는 거죠. 이거 틀렸다. 그 다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원본이 아닌, 자, 4번, 된다? 된다. 이해관계입니다. 이거 틀렸죠.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4호 서류죠. 증명한 자, 이해관계인 되는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된다. 틀렸죠.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 이게 중요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4번. 자, 이 4호에 90조 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증명한다 이거야. 내가 이해관계인이다 증명한다 이거지. 이 경우에 즉시항고에 적법하냐? 안 적법하다 라고 하면서, 자, 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런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허가 결정이 있은 이후에 즉시항고장 제출하면서 비로소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항고는 부적법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은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흠을 이유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무효되거든요. 무효된다. 그 다음,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 요구로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죠? 왜? 88조에 정가우, 그 다음에 148조 이렇게 들어오고 90조에 등기부로 딱 보면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거다? 4호인데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이런 거 증명해야 되고, 아닌 나머지는 등기하고, 그죠? 증명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결정기일까지. 이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 자, 현황조사 보고서에 임차인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증명한 자가 된다? 안 된다.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그 다음,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맞죠? 그죠? 이해관계인하고 배당받는 거하고 틀리다 그랬죠? 이해관계인 아까 가압류, 가처분 이거 계속 나와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아니다? 1, 2, 3에서 원만 했다. 그죠? 원만 하고 뒤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 패소할 수 있는 사람한테 통지, 출석, 의견 진술, 즉시항고 이런 권한 줘가지고 나중에 즉시항고하고 막 패소해버리면 이거 절차가 지금 엉망진창 된다. 그냥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재밌죠? 그죠? 저만 재밌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 이게 바로 그냥 이거 이해관계인하고 90조, 88조, 148조는 100% 나와요. 100% 그냥 100% 나오고 이걸 알아야 이제 앞뒤로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정본 송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찌개다시라 그래. 찌개다시. 맞습니다. 송달이 있어. 송달. 이거 송달하고 송달. 그 다음에 뭐 고지. 그 다음에 뭐 통지. 뭐 이런 거. 송달은 틀려요. 송달은 딱 법적 요건이 딱 있고, 이 송달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판결. 그 다음에 송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지, 통지, 뭐 민사집행 뭐 통보란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면 위법이지만 하자가 치유가 돼. 그죠? 위법이지만 간과한 경우, 간과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고 대금까지 지급했다면 이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이 대상들이라고. 근데 송달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6조죠. 그 다음에 경매기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6조인가 그래요.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관계인한테는 어떤 권한이 좀 있다. 그죠? 특히 요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의신청서가 실무상 중요하겠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거는 절차 강제집행에서 그 강제경매에서 절차에 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절차에 관한 걸로 이렇게 이의신청하기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침해 방지 이것도 실무에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한 3개 있거든요. 이해관계인들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즉시항고 뭐 16조,
그 다음에 제3자 이해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뭐 이건 참고하시고. 자,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임금 채권자. 아, 또 나왔네. 그냥 배당 요구한 임금 채권자예요.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번이 틀렸네, 그죠? 4번 중요합니다. 자, 선행사건, 후행사건 나오면 이중경매라 생각하세요. 아직 우리 이중경매는 안 나갔는데. 자, 일단 볼게요. 선행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아까 제가 말한 거, 후순위 건재당권자로서 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의 이중 경매 신청인은 갑이 경매에 넣었어. 배당 요구 종기야. 근데 요때 뒤에 보통 이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KB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 자, 그죠? 선행사건, 이게 1번이 선행사건이라 하거든요.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배당 요구 정해졌는데, 이 종기 이후에, 그죠? 이후에, 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이후에 이렇게 설정이 들어왔어요. 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신고를 못했죠. 이때까지 아무런 신고를, 샷다 다 내려갔다,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샷다 내려갔다. 아무런 신고를 못했어. 그러고 나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이제 경매를 넣는단 말이야. 저축은행이. 이중경매. 이거를 후행경매라 그래요. 후행경매는, 자,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자, 이렇게, 이 뒤에 이제 설정도 들어가고, 이 뒤에 경매도 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중경매인 경우에는 이 선행경매로 쭉 고하거든요. 고한단 말이야. 고 쭉 해. 그러다가 얘 낙찰이 됐어. 매각 허가 결정이 딱 났단 말이야. 이때,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이의 신청하려고 그러면 일단 90조 이해관계인이 돼야 돼. 이해관계인이 돼야 돼. 근데 90조 이해관계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90조 이해관계인은 신청한 사람, 채무자 및 소유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될 때까지 등기부 보면 딱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뒤에 들어온 사람, 권리 증명하는 사람은 등기되고, 자, 두 가지. 등기 없이도 대항력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증명해야 되죠. 그거 아니면은 등기를 하고 스스로 증명해야 되죠.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웠다. 그죠? 그러면 이 판례에서도, 이 사례에서도, 자, 이 뒤에 근저당권자하고 이중경매에 넣은 사람이 선행경매 절차에서 이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만 내가 증명을 하면 이해관계인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판례는 아니다. 이해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런 거 신청 못 한다. 이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안 했으면은 신청을 못 한다. 이렇게 지금 판시했다고. 이렇게 이 논리로 가면, 이 4호 서류니까 이 논리로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될 것 같잖아. 등기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 매각일 결정일까지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판례는 안 된다.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증명을 했어야만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뒤에 해설을 좀 보도록 하고요. 5번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현황조사에 돼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거 많이 바꾸죠. 그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자, 해설을 보면 아까 몇 번이었지?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선행 사건의 배당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 배당 요기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 신고를 아니한 채 이중 경매 신청인이 선행사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국. 이거 끝이네. 자, 몰라서 그런 건가, 그죠?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경매, 한번 정리할 텐데, 이중경매 좀 어렵거든요. 자, 별거 아니라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선행경매가. 이게 선행경매. 진행되면, 선행경매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설정을 하고, KB가 설정을 하고, 임의 경매를 넣었죠. 그러면 이게 이중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중 경매. 이중으로 경매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선행 경매로 쭉 간다고. 자, 일단은 이중 경매 같은 경우에 이중 경매 신청은 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중 경매를 넣어야 신청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148조에 배당. 148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1, 2, 3, 4가 있었고, 이 배당 요기 종기 전까지 압류한 사람. 그죠? 이중 압류를 뜻해요. 그 다음에 배당 요기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한 사람. 그 다음에 3은, 뭐가 있죠? 경매 개시 전에 가압류한 사람. 이해관계는 안 되지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등기돼 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사람. 이거는 배당 요구 한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조문의 어떤 충돌인데, 우리 사건은 지금 이 사건은 설정도 요 뒤에 있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경매도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배당 못 받아요. 그죠? 배당 못 받고 그냥 이 말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 못 받아. 이 사람이 지금 90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자 90조의 이해관계인은 누가 있댔죠? 이 채권자. 자, 이 채권자. 그 다음에 소유자, 채무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딱 나오는 사람, 딱. 그 다음에 4호가 누구랬죠? 등기 없는 사람 중에 대항력 있는 사람. 유치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그죠? 부동산 위에 권리자 해가지고 등기되고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증명해야 된다? 매각 허가 결정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 다음 88조는 어떻게 돼 있죠? 배당받아야 되는 사람. 이거는 148조고, 88조에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88조에 보니까 정가우를 했죠. 정가우. 정보원이 있는 사람, 경매 개시 결정 등 이 압류 이후에 가압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있는 사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88조에 들어오고 88조에 들어온 사람은 요렇게 절차에 대해서 요게 88조죠. 요게 88조 2호가 88조고 이중 압류한 사람 여기죠. 이중 압류한 사람도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압류가 돼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 뒤에 설정된 사람은 여기 어느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딱 하나 90조 요거랑 겹치잖아. 요거랑.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배당을 못 받아.
배당 못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등기하고 증명, 그걸 해서 이해관계인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통지받고, 출석하고, 이 의견 진술하고, 즉시항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즉시항고라도 하자. 이거. 즉시항고라도 하자. 왜? 지금 이게 3억짜리인데, 3억에 낙찰받았으면 내가 뒤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좀 뭐 남을 게 있든지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거 2억에 낙찰되는 바람에 이거 즉시항고를 해야 되겠다. 그럴듯한데 이제 판례는 이중경매 사건에서는 1경매가 진행하는 동안 이 뒤에 이렇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임의경매, 이중경매를 개시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안 된다. 즉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권리신고를 하든지 이중경매를 넣어야지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처럼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네요. 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아까 요때까지 증명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요때까지. 근데 이중경매는 약간 틀리다. 그죠? 이중경매는 약간 틀리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경매는 이중경매 나중에 보면은 이중경매의 모든 것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배당 요구 지나고 이렇게 들어온 거는 아까처럼 90조 뭐 이런 관계없이 얘네들은 그냥 다 헛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해관계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자, 소유자,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자, 등기보고 딱이잖아. 딱 이것만 외우세요.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않는 이상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자, 민사집행은 신속성. 언제 이거 뭐 진짜 소유자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죠? 그냥 딱 보고 알아야 돼. 서류 보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안 돼 있네. 딱 보면 알잖아. 등기 없네. 이해관계인 아니지. 그지? 이해관계인 아니지. 틀렸네. 딱 보면 알아야 돼. 여러분도 문제를 딱 보면 알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경매 절차에 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해관계 이런 거 안 돼요. 자, 90조. 예. 자, 열거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개시 결정했죠. 다른 강제집행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다시 개시 결정하고 먼저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게 이중경매예요. 이중경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 범위도 선행경매 절차에 따라서 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그 판례도 그 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중경매 같은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했는지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중경매는 조금 주의를 요한다. 그 다음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 절차에서 임의경매란 거죠. 임의경매 절차에서 등기 후, 그죠? 등기 후 저당고 취득 뒤에 했네, 그죠? 등기 후 취득했네. 그러면 증명해야 되죠.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까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유의 권리자라고 할 수 없고 경매 사실에 증명한 때 이해관계인 될 수 있다. 그죠? 증명해야 돼. 증명. 등기하고 증명해야 돼. 등기하고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인가요? 한 경우에, 기억나시나요? 가압류 한 경우에, 뭐가 있었지? 자, 가압류 한 경우에, 증명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가압류 등기도 돼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그게. 문제 있었나요? 이거네. 첫 시간에. 압류 가등기. 이렇게. 갑이 압류했어. 그럼 배당요구 종기 정해지잖아. 그죠? 배당요구 종기 정해지잖아. 그 뒤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제. 뒤에. 자, 그러면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90조 이해관계인이 나오고 88조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148조가 이제 배당받을 채권자가 나온다 그랬죠. 자, 90조에 뭐가 있대 그랬죠? 이해관계인 어떻게 되죠? 자, 얼굴을 잠깐 치우고 90조 1항은 요 신청한 사람 그죠? 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 그죠? 그 다음에 3호에 딱 보면 아는 사람. 등기 딱 보면 아는 사람. 4번에, 부동산 위에 권리자면서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딱 봐도 되는 사람 중에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아니라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랬고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 아니라 그랬죠. 그죠? 계속 시험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88조는 누가 있죠? 정가우. 이 등기부에 지금 없는 사람. 정가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뒤에, 그죠? 뒤에 가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민법, 상법 이런데 우선 변제권 갖고 있는 사람. 임차인 특히. 요 뒤에 가압류했네? 이 가압류하는 사람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해야지 일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88조에는 누가 있죠? 정가우 했네. 그죠? 정가우. 88조에 정가우고 그 다음에 148조는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1항, 2항은 전부 다 둘 다 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중으로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한 사람 이게 88조죠. 그러면은 이 가압류권자는 여기 가압류권자로서 여기 88조 배당 요구 전기 전까지 배당 요구하고 그럼 여기로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요 이후에 이제 돈 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배당 받을 사람. 그러면은 가압류권자는 정리를 하면 90조의 이해관계인은 안 된다 그랬죠. 88조에 뒤에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해야지 된다 그랬고 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148조 2항에 따라서 요 배당 요구한 사람 88조에 따라서 이 배당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 배당을 돈 주는 게 아니라 가압류만 돼 있으면 160조에 따라서 공탁한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1, 2, 3 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으면은 그때 공탁된 공탁금을 찾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압류 후 이렇게 압류 후 가압류권자는 일단 배당 요구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되고 그죠? 배당 요구. 그러면 148조 들어가잖아. 그죠? 148조에 들어가잖아. 자, 이럴 때 배당 요구 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가압류 집행 등기도 돼야 된다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등기가 돼야지만 배당 요구에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이 가압류는 정가우에서 이 가압류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 가압류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가압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으면 미리 그냥 가압류 이렇게 등기해 놓고 가압류가 뒤에 됐다. 그러면 이 요건 88조 요건을 못 갖추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첫 시간에 부동산 집행, 부동산 경매 1강에 제가 첫 시간에 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연결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